책 읽어주는 미주놀 17장.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팁이 영상 중간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약 2002년 스페이스X 로켓 엔진 제작. 아이다호의 시골 지역에서 자란 톰 뮬러는 어린 시절 모형 로켓을 만들어 노는 것을 좋아했다. 로켓 키트를 수십 개나 만들었죠. 물론 로켓은 매번 추락하거나 폭발해 버렸기에 오래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의 고향인 인구 2,500명의 세인트 메리스는 캐나다 국경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벌목 마을이었다. 뮬러의 아버지는 벌목공으로 일했다. 어렸을 때 늘 용접기나 여타 도구를 들고 통나무 트럭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돕곤 했어요. 그렇게 무엇이든 직접 해보면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감을 키웠지요. 군더더기 없는 근육질 체격에 움푹 팬 턱과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진 뮬러는 장래의 벌목공다운 거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내면은 머스크 못지않은 학구파였다. 그는 시간만 나면 지역 도서관에 가서 공상과학 소설을 탐독했다. 중학교 시절 교내에 프로젝트 과제로 귀뚜라미를 모형 로켓 안에 넣고 깃들에서 쏘아 올려 가속도가 귀뚜라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기도 했는데 이 실험은 그에게 의도치 않았던 교훈만 안겨주었다.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고 로켓은 땅에 곤두박질쳤으며 귀뚜라미들은 죽었다. 한동안 그는 우편 주문으로 로켓 키트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처음부터 직접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다. 14살 때 그는 아버지의 용접 토치를 일종의 엔진으로 개조했다. 거기에 물을 주입하고 그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물을 추가하니까 추진력이 더 강해지더군요. 그는 이 프로젝트로 지역 과학경진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하여 LA에서 열리는 국제 결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비행기를 타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승 근처에도 못 미쳤어요. 로봇이니 뭐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다들 아버지들이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나는 직접 프로젝트에 임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지요. 그는 아이다호 대학교에 진학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벌목공으로 보내며 학업을 마쳤다. 졸업 후 그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LA로 이주했다. 성적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열정이 전염력을 발휘할 정도로 남달랐다. TRW에 취직할 수 있었다. TRW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달에 보낸 로켓 엔진을 제작한 회사였다. 뮬러는 주말이면 모하비 사막에 가서 1943년에 설립된 로켓 애호가 클럽인 리액션 리서치 소사이어티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자체 제작한 대형 로켓을 테스트하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동료 회원인 존 가비와 손을 잡고 무게가 80파운드나 되는 아마추어 작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의 어느 일요일 창고를 빌려 그 아마추어 엔진의 제작에 열중하던 중 가비가 뮬러에게 일론 머스크라는 인터넷 백만장자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머스크가 저스틴과 함께 도착했을 때 뮬러는 줄에 매단 80파운드짜리 엔진을 어깨로 떠받친 채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볼트를 조이고 있었다. 머스크는 다짜고짜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게 추력은 얼마나 되나요? 뮬러는 13,000파운드라고 답했다. 더 큰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뮬러는 얼마 전부터 TRW에서 65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TR-106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 연료로는 무엇을 쓰나요? 머스크가 또 물었다. 뮬러는 머스크의 속사포 질문에 집중하기 위해 마침내 볼트 결합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목숨지 지지라인 이거 받기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저희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올려드렸던 차트랑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요거 고정 댓글에 요것도 달아드릴게요. 요 사이트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아람코 주가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그렇죠. 아람코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전까지는 가장 최대 IPO 상장주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지금 요 보시게 되는 차트는 2019년 12월 11일에 아람코가 상장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2019년 12월 11일, 불과 7년 전, 요때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요 기간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본 주간 주가 데이터거든요. 자, 보십시오. 상장되자마자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빠지죠. 그리고 바닥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물론 뭐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 그 다음에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가 똑같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종목은 틀리고 섹터군도 틀리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뭐냐면 상장되기 전부터 시장이 엄청난 관심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 하나. 그렇죠?
그리고 상장 이후의 움직임,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아람코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되자마자 계속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죠.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 스페이스X든 아람코든 역대 최대 종목들의 주가 상승, IPO 상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런 패턴이 99.9%가 등장을 했어요. 상장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처럼 개미들은 몇 주 안 사겠지만 그냥 기분 좋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에 만약에 1조를 산 큰 고래가 있다고 합시다. 1조. 자, 공모가보다는 당연히 높게 상장되겠죠. 10배라고 합시다. 1조 샀는데 상장되자마자 10조가 됐습니다.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판다고요? 탐욕이죠. 네. 저 같으면 팝니다. 1조 때려 박았는데 10조가 됐다. 8조, 9조를 얻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증손자까지 먹고 살아요. 그러한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바로 이 매도에 대한 무엇이다? 선반영의 기록들이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아람코의 선행지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 영상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머스크는 뮬러에게 TRW의 TR106만큼 큰 엔진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뮬러는 자신이 인젝터와 점화기를 직접 설계했고 펌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며 나머지는 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머스크는 물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뮬러는 TRW가 $1200만 들여 그것을 제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머스크는 방금 전에 던진 질문을 재차 반복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런. 그건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대화가 너무 빨리 구체적인 사안으로 진행되어서 속으로 놀라고 있던 뮬러 역시 그 부분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긴 가죽 코트를 걸치고 있던 저스틴이 머스크를 쿡 찌르며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건넨다. 머스크는 뮬러에게 다음 일요일에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뮬러는 주저했다. 마침 슈퍼볼 일요일이었고 나는 와이드 스크린 TV를 막 구입했기에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찾아오겠다는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발사체 제작에 대해 얼마나 몰두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뮬러의 기억이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최초의 스페이스X 로켓에 대한 계획을 개략적으로 세우기까지 했다. 발사체의 일단은 액체 산소와 등유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그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뮬러가 말했다. 머스크는 상단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뮬러는 그것은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산화 질소를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2단계에도 액체 산소와 등유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슈퍼볼은 잊혔다. 로켓이 더 흥미로웠다. 머스크는 뮬러에게 로켓의 엔진 설계를 담당하는 추진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고 TRW의 리스크 회피적인 문화에 불만을 품고 있던 뮬러는 일단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자책하게 될 거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뮬러는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주요 영입자가 되었다. 뮬러가 고집한 한 가지 조건은 머스크가 그의 2년치 보수를 조건부 날인 증서로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인터넷 백만장자가 아니었기에 벤처가 실패할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머스크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 일로 머스크는 뮬러를 스페이스X의 공동 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머스크가 페이팔 시절에도 중요하게 여겼고 테슬라를 창업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중시할 투자와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다면 창업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2년치 월급을 조건부 날인 증서로 예치해달라면서 자신을 공동 창업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머스크는 말한다. 공동 창업자가 되려면 영감과 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일단 계속 진행합니다. 점화. 뮬러와 다른 엔지니어 몇 명을 영입할 수 있게 되자 본사와 공장이 필요해졌다. 머스크는 말한다. 호텔 회의실을 빌려 모이곤 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항공우주 회사가 있는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LA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죠. 스페이스X 본사 및 그에 인접한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는 엄밀히 말하면 공장 인근의 LA 카운티에 속한 소도시인 하숀, 지금도 있죠. 거기 있지만
야, 여러분, 여기가 제가 미즈노 팀장이 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곳인데 대박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그 위치를 LA라고 칭할 것이다. 공장을 설계할 때 머스크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제조팀이 모두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따랐다. 조립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붙잡아 세우고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요? 라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스크가 밀러에게 설명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지자마자 바로 떼어내지만 다른 사람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무언가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지요. 팀이 성장함에 따라 머스크는 자신의 리스크에 대한 내성과 의도적인 현실 왜곡 논리를 자신의 팀에도 불어넣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다음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지요. 밀러의 회상이다. 그는 그저 어떻게든 일을 해낼 사람들을 원했어요. 이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결정의 의문을 제기하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에도 좋은 방법이었다. 머스크와 젊은 엔지니어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일한 후 데스크탑 컴퓨터에 퀘이크 3, 아레나 같은 멀티플레이어 슈팅 게임을 띄워놓고 휴대전화로 상의하면서 새벽 3시까지 데스매치에 몰두하곤 했다. 머스크의 게임 속 별명은 랜덤 라인이었고 당연히 가장 공격적이었다. 우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서로에게 소리치고 고함을 질러대곤 했습니다. 한 직원의 말이다. 그리고 우리 중 일론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승리의 계가는 머스크의 차지로 돌아갔다. 그는 놀랍도록 그런 게임을 잘했어요. 또 다른 직원의 말이다.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모든 트릭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몰래 다가가는 방법까지 꿰뚫고 있었죠. 머스크는 제작진 로켓의 이름을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을 따서 펠컨 1호로 지었다. 엔진 이름은 뮬러에게 맡겼다. 뮬러는 단순한 문자와 숫자가 아닌 멋진 이름을 원했다. 협력업체 한 곳의 직원이 매사냥꾼이었는데 그녀가 매과의 다른 종별 이름을 하나하나 열고 했다. 뮬러는 1단 엔진은 멀린, 2단 엔진은 캐스트렐이라는 이름을 골라 붙였다. 멀린은 쇠황조롱이를, 캐스트렐은 황조롱이를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